안녕하십니까. 현지 고등학교 교사이자 노션 공식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천쌤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10주 동안 노션으로 온라인 교무실 구축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콘텐츠를 연재하게 됐는데요. 그중 첫 번째 시간은 노션 공유 설정 이해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노션으로 온라인 교무실을 만들고 쌤들과 실제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션의 공유 권한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꼭 온라인 교무실 구축이 아니더라도 노션을 이용한 다양한 협업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션에서 내 콘텐츠를 타인에게 공유할 때는 페이지 단위로 공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공유 버튼을 누르면 공유 설정에 진입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우리 초보자들을 괴롭히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네요. 공유냐, 게시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야 명확하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옵션 중 먼저 게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게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게시 기능의 영문 메뉴명을 참고하시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영문 메뉴에서 퍼블리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를 웹사이트에 게시해서 이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게시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이때 이 링크를 전달받은 사람은 노션 유저든 아니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노션에 가입하지 않아도 로그인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 링크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내 콘텐츠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불특정 다수에게 링크를 통해서 공유하는 방식이 게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 공유라고 하는 방식은 일단 게시를 취소하고 보여드릴게요. 공유라고 하는 방식은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그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할지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 계정을 하나 입력해 놨는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그에게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 골라주시기만 하면 돼요. 전체 허용, 편집 허용, 댓글 허용, 읽기 허용이라고 하는 네 가지 옵션이 있는데 각각의 옵션이 뭘 의미하는지는 여기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서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때 초대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게스트라고 하는 말이 뜨죠. 내가 입력한 이메일 주소의 주인공이 내 페이지에 게스트 자격으로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초대한 게스트는 어디에서 이 초대를 확인할 수 있는가? 이메일에서 확인하거나 자신의 노션 계정에서 즉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방금 제가 초대한 테스트 계정의 메일 보관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천쌤이 나를 노션으로 온라인 교무실 구축하기에 초대했습니다 라고 하는 초대장이 나오죠. 여기서 페이지로 이동을 눌러서 즉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자신의 노션 페이지에서 여기 계정 정보를 눌러보시면은 계정의 하위에 내 소유의 워크스페이스 말고 게스트 자격으로 참여하는 워크스페이스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도 있죠. 여기서 눌러주고 내가 초대받은 페이지에 액세스하면은 내가 부여받은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전체 권한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콘텐츠를 편집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타인에게 이 콘텐츠를 재공유하는 것도 가능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페이지의 소유주가 권한을 재조정한다면, 자, 전체 허용에서 편집 허용으로 바꿔준다고 하면은 게스트의 권한이 축소되어서, 자, 지금 보시면 타인에게 공유하는 게 막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공유도 게시도 모두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더 조정해 볼까요? 지금은 편집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는 못하지만 편집은 가능한데 이 상태에서 편집 허용마저 뺏어온다면, 자, 댓글 허용으로 바꾸자 서석 활성화가 안 되죠. 편집이 불가능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 정도는 남기는 게 가능하죠. 댓글 허용마저 뺏어 볼까요? 단순히 읽기만 가능하게 허용했을 때,
자, 댓글을 입력하는 필드도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권한을 제거해 버린다면, 자, 페이지 사용 권한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노션의 공유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우리는 노션으로 온라인 교무실을 구축해가지고 선생님들을 콕콕 집어서 초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공유와 게시 기능 중 공유에 초점을 맞춰서 10주 동안 커리큘럼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 노션의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에게 허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방금 저와 함께 전체 허용, 편집 허용, 댓글 허용, 읽기 허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셨죠? 근데 이 중에서 편집 허용이라고 하는 권한은 플러스 플랜 이상의 유저들만 게스트에게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플러스 플랜 유저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초대할 때 아무 저항 없이 편집 허용을 선택할 수 있지만, 무료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은 편집 허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상위 플랜으로 업그레이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댓글, 읽기 허용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선택지가 무료 요금제에서는 허용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거 외에 내용만 편집 허용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권한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데이터베이스 한정으로만 가능한 권한인데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노션에서 편집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페이지에 있는 콘텐츠를 게스트가 편집하게 만들어주는 걸 의미하는 건데, 내용만 편집 허용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이 데이터베이스의 골격을 건드리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갈 내용만 편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내용만 편집 허용이라고 하는 권한 설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름과 선택이라고 하는 두 개의 속성을 가진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할 때, 이 데이터베이스를 전체 페이지로 열고 이 상태에서 공유 설정에 들어오면은, 자, 보이시죠? 내용 편집 허용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옵션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플러스 플랜 이상을 사용하는 유저가 게스트에게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게스트가 어떤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게스트의 화면입니다. 천쌤의 워크스페이스에 게스트로 초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까 보셨던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만 공유를 받은 상태죠. 이때 데이터베이스에 제목을 수정한다거나 속성 편집에 접근한다거나 이런 옵션들이 모두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필터링과 정렬 정도는 내 맘대로 건드릴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구조 위에서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내용을 편집하는 것, 페이지를 삭제하는 것, 이 정도의 동작은 가능하겠네요. 이게 바로 내용 편집 허용이라고 하는 권한 설정이에요. 상대방에게 내가 만들어둔 골격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면서도 그 안에서 데이터만 편집할 수 있게 만드는 유용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인데요. 노션 콘텐츠를 공유할 때 주의해야 되는 두 가지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콘텐츠가 상대방에게 노출돼서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상대방이 내가 의도한 페이지에 접근하지 못해서 정상적인 협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공유하고자 하는 노션 페이지에 하위 페이지가 존재하는 경우인데요. 일단 하위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으로 온라인 교무실 구축하기라고 하는 페이지의 하위 페이지로서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제가 이 상태에서 테스트 계정에다가 공유를 해볼게요. 상위 페이지에서 테스트 계정에 전체 허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위 페이지에 접속했을 때는 공유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보이시죠? 테스트 계정에 전체 허용 권한이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노션에서 상위 페이지와 하위 페이지가 존재한다면은 상위 페이지에서 설정한 게스트의 권한이 하위 페이지에도 그대로
상속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상위 페이지만 노출시키고 하위 페이지는 노출시키지 않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위 페이지에서 게스트의 권한 범위를 변경하거나 권한을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면은 하위 페이지에서는 게스트에게 어떠한 권한도 부여되지 않았지만 상위 페이지에서 여전히 게스트가 전체 허용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기억하세요. 상위 페이지에서 설정한 게스트의 권한은 하위 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상속된다. 하지만 하위 페이지에서 게스트 권한을 재조정해 줄 경우에는 상위 페이지와 하위 페이지에서 게스트에게 다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실 점은 원본 데이터베이스와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예요. 원본 데이터베이스와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제가 연재한 두 클래스의 기존 연재문을 잘 보신 분이라면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원본이 존재했을 때 링크 복사, 붙여넣기,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상호 공기화되는 원본 데이터와 사본 데이터를 만들 수 있죠. 지금은 노션으로 온라인 교실 구축하기라고 하는 페이지 안에다가 원본과 사본을 모두 배치했지만 서로 다른 페이지에 배치하더라도 완벽하게 상호 동기화가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원본 데이터베이스와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즉 사본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상대방에게 사본 데이터베이스가 위치한 페이지만 공유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테스트 계정에게 모든 권한을 제거해 버리고 여기 데이터베이스 사본이 존재하는 페이지만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허용했습니다. 지금 테스트 계정은 데이터베이스 사본이 들어있는 하위 페이지에 대한 권한은 갖고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원본이 들어있는 상위 페이지에서는 아무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테스트 계정의 상태를 확인해 보면 자, 보이시죠? 하위 페이지라고 하는 페이지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고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편집이 가능해야 되는데 사용 권한 없음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원본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에서 게스트에게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페이지에 권한까지 허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자, 보이시죠?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편집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해하셨죠? 데이터베이스 원본과 그것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원본에 대한 권한을 함께 부여해야 게스트가 그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고려해서 노션 공유 설정을 꼼꼼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온라인 교무실을 이용해서 선생님들과 협업하는 게 수월해질 거예요.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